자, 오늘은 이제 춘향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 동영상은 아무래도 호중이 혼자만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자, 우선은, 집중해서 봐주시고, 춘향전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정리를 한번 했어요. 맨 처음 정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뭐 정리해줄까 했는데, 뭐 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안 했었는데, 남은 기간 따져보니까 한 네 번 정도 정리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춘향전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더 정리하게 되면 딱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각각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보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정리하시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빵꾸 들어온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한 것처럼 빵꾸 들어온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습서도 같이 꺼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습서 지금 53페이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끝나면 오늘의 문제 풀고 그거 푼 거, 그 다음에 요 프린트 작성한 거 사진 다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정답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정답을 보내주면 그 정답 채점해서 다시 저한테 그걸 갖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끝나게 되면 오늘 거기에 전적으로 수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전 판소리 소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판소리 사설에서 넘어왔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었고요. 자,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분명히 운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글도 판소리 소설로서 운문 의식이 들어있다, 운문 양식이 들어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율이 있는 거, 자,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으로 4사조나 3사조에 대한 이런 운율 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 그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판소리 사설이라는 거 분명히, 판소리 소설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근원 설어가 있고 판소리 사설에서 판소리 소설로서 이루어졌다는 측면, 그거 꼭 좀 한번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이 글 같은 경우 우선은 춘향전인데요. 자, 거기 앞부분 줄거리에 숙종 즉위 초에 전라도 남원에 탄 산은 퇴기 월매 성참판과 사이에 춘향을 낳아 기릅니다. 그리고 부임한 아버지에 따라서 지금 이몽룡 왔다가 춘향을 보고 반해요. 둘은 사랑에 빠져 백년 가약을 맺고 이몽룡 아버지가 떠나게 되자 그리고 춘향만 남겨두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남은 부사로 부임한 변학도 춘향을 불러들여서 수청을 강요하지만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오게 갇힙니다. 그죠? 이는 춘향이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바로 무엇을, 바로 여기에서는 이몽룡에 대한 이러한 정절을 갖다 지키겠다는, 그죠? 정절을 지키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보였다는 측면. 자, 그러자 자, 이렇게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 전라도 어사가 돼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농부에게 남원의 변사또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고전술의 특징이 바로 우연성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지.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드러난 부분으로서 춘향을 이렇게 아이고, 좀, 오타가 났어요. 어제 막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춘향을 구해야 하는 내용 전개 방향으로 볼 때, 이건 의도적으로 설정된 바로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측면. 알겠죠? 앞으로 일어날 춘향이를 갖다 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복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춘향이는 바로 변사또 생일 있는 날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절정 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그 학교 교재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좀 봐주기 바래요. 밑에, 그리고 저 밑에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에 단어들 갖다가 풀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분명히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어휘풀이, 어휘풀이 같은 게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어휘풀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번씩 잘 모르는 것도 읽어두고 봐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각 읍에 이런 수령이 모여드는데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원님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들은 다 보면은 이러한 그 지역 이름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문봉서부터 해서. 자,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렇게 행수, 군관, 오른쪽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 하인들 불러 분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제 관청색 불러 다담 올리고 육고자 불러 큰소 잡고 예방 불러 악공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 대령하고 사령 불러서 자빈을 금하라 라고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이렇듯 요란할지 온갖 깃발 사면육가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 흰옷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요. 지화자 주동실 하는 이러한 소리가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자, 이 부분은 변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세부적으로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로서의 이러한 면모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거 뭘로 봤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자습서로 54페이지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으로서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대비되는 변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자 보내서 생일잔치를 보내 이러한 심란해진 이몽룡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 그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그걸 꼭 좀 체크해 봐달라고 했고 우리 자습서에 있는 거하고 학교에서 얘기한 게 좀 다르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습서에 학교에서 이야기해 준 거 위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자습서 위에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맞춰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여관아 사령들아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여기 거린은 이몽룡을 말하죠.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 여쭈어라. 그랬더니 거동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해서 등을 밀치더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진짜 명관? 아니에요. 명관은 이름나 이랑 관리를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우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반어적 표현이죠. 이 자체는. 그래서 명관은 정치를 잘해서 이름이 난 관리를 뜻하는데 변사또와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변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해서 독자의 동의를 구하는 효과를 지녀주고 있다는 측면. 네. 자, 이렇게 운봉영장 거동을 보고 본관사또에 청합니다. 여기서 본관사또는 변사또죠.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썽이 안 치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자, 운봉이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남루한 이몽룡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때 운봉이 다른 수령에 비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다르고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런 비교적 이 자체가 미안해요. 비교적 이렇게 관대한 성품, 관대하단 말 잠깐 잊었어요. 관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측면. 자, 그런데 또한 운봉은 아직 이몽룡이 아메인 것을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른다는 거. 이몽룡의 이러한 글을 본 이후에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걸 보면 되겠어요. 자, 미안해. 관대하다는 말.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요 자체는. 그죠? 그래서 불쾌한 이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불쾌한 표정에서 못마땅함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마땅한 이러한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또 많은 아니라 끝말은 내뱉곤 입맛이 사납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맛이 사납겠다라는 거 역시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었죠. 기분이 개의치 않다는 건데요. 운봉 때문에 마지못해 이몽룡을 잔치판에 끼워 줍니다만 변사또의 불쾌한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뜻 여러분 잘 좀 봐달라 라고 했습니다. 요 자체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란 네가 받아라. 이거 뜻 기억해달라고 했죠.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 남에게 돌리겠다는 의미인데 가진 속담 이런 것을 가진 속담으로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 그래서 문맥상 옳건 실건 먹고 잘잘못 나중에 가리겠다 이러한 뜻으로 엿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저양반듭시라고 해라 하고서는 불렀어요. 자, 그런데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이렇게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까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마음이 통분하랴. 자, 어찌 마음이 통분하랴. 여기 통분하랴 분통에 대한 의미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편집자적 논평을 말했는데 학계에서도 그랬다는 걸로 좀 기억합니다만 자, 이 부분은 산의 진미가 푸짐하게 깔려있는 다른 참석자들의 상과는 달리 초라한 자신의 상을 보고 푸대접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다? 통분하다. 분통을 느낀다. 라는 측면이요.
이렇게 모서리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보잘것없다고요. 그래서 상을 밝히고 차고 나서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운동 영장의 갈비는 바로 뭡니까? 사람의 갈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기의 갈비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바로 어떻습니까? 이거는 음의 유사성. 그죠?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여기서는 이러한 그 동음 이의역 음의 유사성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언어 유의를 나타냈다는 측면. 그래서 언어 유의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 이의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유희를 의미한다. 그게 단순히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어의 혹은 아이러니의 이러한 변형으로서 풍부한 기지와 날카로운 어조로 풍자의 형식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언어 유희가 3번 나옵니다만 그 3번 중에 여기는 동음 이의어를 이용했다는 측면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서는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한수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어요. 이건 갑자기 차운을 왜 하지? 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체는 이몽룡이 껴들므로 해서 어때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거기다가 굉장히 남루한 거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어떻게 내쫓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글짓기 시를 통해서 어색해진 분위기도 한번 이걸 바꿔보려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바로 이몽룡의 신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선비로만 여기고서 내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옳다 라면서 갑니다. 자 3번째 페이지 갈까요? 한이 운봉이 높을 꽃자 기름 꽃자 2개의 운을 냈습니다. 자 그때 어사또가 거린이 어려서 한시 깨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술과 안주 포식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죠. 그죠? 자 그냥 가기 민망하니까 자 차운한수 하십시다 라면서 그래서 좋다 하고선 필연을 내어주고 했는데 뚝딱 짓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책 감안하여 지었대요. 이는 이몽룡의 한시가 바로 탐관 오리에 바로 가렴주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감안해 지은 것임을 바로 뭘 통해서 이것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측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한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뜻풀이가 저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우리말 뜻풀이 가지고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거기서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뭐다? 일면백성의 피다. 옥수만의 아름다운 안주는 뭐다? 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면 술은 일면백성의 피고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야. 그럼 뭐가 돼요? 은유법이죠. 위아래 똑같은 대구법이고요. 다음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뭐가 돼요? 백성 눈물 돼요. 자 노랫소리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원망소리가 있어요. 이도 어떻습니까? 촛불 눈물은 백성 눈물이고 노랫소리는 원망소리입니다. 서로 은유법, 위아래 대구법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표현 방법이 은유법, 대구법 둘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시의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 작품에 있어서 바로 주제를 강화합니다. 탐관오리의 이러한 그 학정을 비판하고 해서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고 사건의 극적인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듯 지었어요. 그랬더니 운봉영장 보고 앞불사 일이 났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알아챈 거죠. 한시를 보고서 눈치챘습니다. 바로 운봉은요 그의 시가 어떻다는 거 가렴 주관은 본관사또와 지방수령들 비판했다는 거 눈치챘어요. 이렇듯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가렴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담긴 어사또의 시를 보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분부합니다. 야야 일 났다 하면서 이제 망이를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시를 보고서 놀라서 애들 관리하는 이러한 장면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영마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단속, 옥형방 불러 죄인단속 쭉 나열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영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담단속 둘둘둘둘씩 이렇게 리듬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소리 소설임을 알려주는 운율적 요소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운율적 요소를 갖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확장적 문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자, 볼 때
이몽룡의 한시를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챈 운봉이 관속들을 단속하는 부분으로서 판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뭐가 확장적 문체가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거와 대꾸를 통해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주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자, 여기서 생동감을 주고 있고요. 어미의 생략을 통해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에 있어서 또한 리듬감도 형성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확장적 문체라는 것 자체는 밑에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고 부연하는 식의 문체를 말하는데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다음 페이지 특징으로서 판소리 구현자들은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대목의 내용이나 표현을 확장적 문체로 표현함으로써 장면의 극대화 혹은 부분의 독자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는 관객의 생동감과 현실감을 느끼게 하지만 과할 경우엔 장면이 서로 어긋나거나 줄거리상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창 일이 요란할 때 사정으로는 저 본관 사또가 여보 운봉은 어딜 다녀오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술주정 나서 춘향급히 불러 올리라 라고 하면서 자 부하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어사또 부하들하고 내통하죠. 서리를 보고 눈길을 주면서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역졸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월만건 공단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 집신에 한삼 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방이 사슴 가죽끈으로 이렇게 그 소목에 걸어지고 지금 보면 쭉 어떻습니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행동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 묘사가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고요. 우리 자습서로는 지금 57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나머님이 우글우글 청파 역줄 거동보자 달같은 마패 들고 얘기합니다. 아명하사 출도요. 아,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외치는 소리 강산에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는 아이고 과장법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인 듯하니까 주기법이고요.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라면서 떨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서리적 표현도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몽룡의 정체가 공개됨으로써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상황의 극적 반전을 갖다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죠. 여기 자체도. 그죠? 자, 이렇게 편집자의 논평을 덧붙여서 암행어사의 위세를 갖다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채통을 중시하는 지배층 인물이 암행어사 출도 후에 혼비백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습죠? 바로 이번에 해악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문에서 출도, 북문에 출도 그러면서 청천이 진동하고 아전들 들라 해서 공영이요 했더니 후딱딱 하고 맞고요. 애고 죽겠다. 공방 자,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면서 안 하겠다는 공방 하다더니 접을 수 어찌 들랴 하면서 등치를 딱딱 애고 박 터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사토의 이러한 출도 장면으로 부패한 아전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는데요. 이러한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긴장감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좌수별관 넋을 읽고 이방, 호방, 혼을 읽고 나졸 분주하고요.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보소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자체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거법 나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때요? 비슷한 구절이 계속 연결되죠. 대구법.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열거법, 대구법, 과장법 등 이러한 수사법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우습죠. 해학적입니다. 또한 육방 관속들과 더불어 수령들을 갖다가 바로 뭐하고 있어요? 자, 이거 희화화, 웃기게 표현했다고요. 희화화함으로써 인물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쇠양지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목마르다, 목 뛰려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자, 공포에 질린 이러한 변사또의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는 바로 뭘 보였어요? 자, 여기 자체에서는 하나의 이러한 해악성을 갖다 역시 또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골개미가 들어간다라고 거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 행동을 하고 단어를 뒤바꾸어서 말하는 모습을 통해 매우 당황한 변사또의 심리를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러니까 바로 도치를 활용했죠. 여기 자체에서는 도치에 의한 바로 언어 유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명사 출도로 사또는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문과 그 다음에 바람, 물과 목을 뒤바꾸는 언어 이러한 그 유희, 그죠? 바로 언어 유희, 이러한 그 언어 도치라고 해야겠네, 미안해요.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방법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서 애들 막 또 이렇게 잡는 장면 나오고요. 저 밑에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던 고을이라 잡소리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장면이 간단하게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자리에 앉고 나서 봉반사또 봉고 파직했고요. 그 다음에 죄수들 다 내분에 이렇게 갈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춘향이 올렸습니다. 자, 무엇이냐? 그래서 기생월매딸이라고 했고요. 무슨 죄니? 했더니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다. 자, 요거 수절이 정절이다. 바로 역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거죠. 바로 음의 유사성, 도움 이의어를 이용해서 역시 또 이용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는 측면. 그래서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 절개를 지키기 위한 당한이라 고초, 신분적 지향을 뛰어넘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사또가 거기서 내 수청도 거역할까? 라면서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냅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과이로구나. 어사또 말씀드리시오. 칭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문을 무너지며 칭암절벽 높은 바위. 춘향이죠. 바람은 위기 상황이고요. 청송록 쪽 푸른 나무 역시 춘향이죠. 이렇게 눈이 온다 변하겠느냐. 눈은 시련이었습니다. 앞뒤 대구의 구절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말라. 바로 이런 파피 죽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볼 때 이렇게 변사또와 마찬가지로 수절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춘향이 기가 막혀 냉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바위나 나무에 비유해서 어사또의 수청을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이 자신의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측면. 자, 이걸로 볼 때 자, 여기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그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송록중 푸른 나무가 있었죠. 이게 뭐다? 바로 춘향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거였다는 거. 그 다음 외부의 탄압과 고난과 시련을 비유한 건 뭐 있었어요? 바로 바람과 눈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춘향은 이렇게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절을 역시 칭암절벽 높은 바위 그 다음에 청송묵죽 푸른 나무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는 거. 얼마나 자꾸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고 엿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일곱 번째 마지막 장이네요.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 옥문간에 와 계실때 천만 당부하였더니 어디가 계시니 나 죽는 줄 모르는가 해서 전날 밤에 거짓골하고 감옥에 왔던 이몽룡에게 변사또 행포로 자신이 죽게 되면 이러한 시신을 거두어달라는 당부를 했음을 기억하는 말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이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고개 듭니다. 난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아있구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는 어찌 보면은 갈등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갈등 해소의 계기이자 바로 극적인 이런 반전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선한군 좋으시고 남은 읍내 가을이 되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추풍이 날 살린다. 역시 또 비유적 표현인데 변사또 역정으로 죽을 처지에 위로였던 이러한 춘향이 어사 출도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을 어떻게 여기 자체에서는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그죠?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다 하면서 이몽룡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는 그 가을이 들어, 그죠? 위에서 보면은 가을이 들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서 이화춘풍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어사가 된 이몽룡을 의미한다는 거.
자, 그래서 변사토의 학정을 죽을 처지에 놓인 이러한 춘향이 어사출두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보였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춘풍 크게 두 가지 중의적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그걸 깜빡하고 체크를 안 했는데, 중의적 표현으로서 여기서는 봄바람과 이몽룡이라는 중의적 표현도 같이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다 서로하랴 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서 어사또 남원에 공모 다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서울로 올라가서 춘향 이렇게 올라갈 때 춘향이가 거기서 했던 말들이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그냥 바로 가서 볼게요. 놀고 자던 부용당은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로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자, 이런 시는 나를 두고 입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떠난 객은 바로 두고 춘향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당나라 시인 왕유의 산중송별이라는 한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서 남원을 떠난 춘향의 감화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감회요. 감화라고 했네. 자, 그러면서 뭐 다각기 이별하고 뭐 잘 지내라 뭐 얘기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그거죠. 이제는 이 부분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 바로 행복한 결말, 그걸 갖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간에 춘향은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기생이었던 춘향이 양반 아들인 이몽룡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춘향이가 그만큼 뭐했다?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행복한 결말을 갖다가 보이는 구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있는 것 자체는 우선 첫 번째 중심 사건 정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각각의 성격을 정리해 주시고, 당대 사회상, 네, 역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작품의 주제 정도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미 이 아내하고 이 얘기 나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하죠. 요거 꼭 봐줘야 됩니다. 자, 먼저 도미아에게는 아름답고 절개가 굳은 아내가 있었다. 왕이 이 말 듣고 그 정절을 시험하려고 도미아 아내에게 찾아가 궁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도미아 아내는 겉으로 순종한 체하고 여종을 갖다가 대신 보냅니다. 그 뒤에 왕은 속은 것을 알고 노하여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뒤에 작은 배에 실어서 강물에 띄워보냈고요. 도미의 아내를 궁으로 잡아들입니다.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도미의 아내는 이번에도 역시 순종한 척하다가 궁에 도망쳤고요. 그리고 남편 찾아 두각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천성도에 이르러서 도미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도미하고 도미 아내 왕의 관계를 갖다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우선 도미 평범한 백성입니다. 도미 아내도 그렇고요. 근데 이 왕이 도미의 아내를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따져보면은 이제는 그 왕이라고 한 지배층이 밑에 있는 평민들의 이러한 그 삶을 갖다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평민을 굴복시키려 했던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춘향전하고 유사한 건 무엇이냐라고 이제 바로 이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 본다면 이는 관탈민녀설화, 바로 이 둘 자체가 관탈민녀설화로서 지배층이 평민층을 갖다가 탐하려는 이러한 상황을 담고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엿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근원 설화들이 밑에 있어요. 요거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에서 지리산녀설화가 있는 연려설화, 바로 여자가 고난과 시련수의 정절을 지키려는 내용. 그 다음에 관탈민녀설화, 방금 전에 봤었던 도미설화, 우렁각시 둘 다입니다. 임금이나 관리가 평민의 여자 빼앗으려는 거. 실원설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 풀어주는 박색터설화 있고요. 그 다음에 염정설화, 성세창설화라고 해서 남녀 사이 애정을, 아명어사설화, 박문수설화 해서 탐관오리 벌하고 약자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요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악에 대한 측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풍자와 해악에 대한 측면 얘기하는 거, 요거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자습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우리 괄호 1번 요거 정리 좀 해줄게요. 자, 먼저 웃음을 관한 까닭. 자, 요거는 수령들이 당황하여 허둥거리는 모습, 춘향에게 큰 소리치던 변사토가 말이 헛나올 정도로 겁먹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거. 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태도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말뚝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말뚝이가 자신이 희롱하여 놀리는 이란 그 말에 양반들이 발끈해 화를 냈다가도 말뚝이 변명에 다시금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실수를 한다는 거. 자, 부정적이고 역시 비판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의 지게작대기에 마구 얻어맞다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 반격하는 나의 모습이 우습다는 거. 그러면서도 아내가 될 점순이 의식하는 모습이 순진하고 어리숙하고 딱해 보이는 측면. 네, 이거 정리하시고요. 우호적이고 여기에서는 동정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바로 2번에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의 효과가 무엇인지 보자고 했는데요. 67페이지 역시 잘 써 있습니다. 가나의 경우에는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느낌이 들면서 체증이나 울분 같은 것이 가라앉고 있고 부정적인 대상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고 다부분에서는 인물의 미련스러운 모습이 우습고 재미있으면서 인물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측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것 좀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프린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 푸시고 역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정리 깔끔하게 해서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네.